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야, 안녕하십니까, 교수님들. 오늘 또 이제 100만 탈모인들이 기다리던 네, 오늘 또 탈모인데 네.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자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 그렇죠. 그리고 항상 제가 안테나를 켜고 있는 주제. 그렇죠. 네, 제가 그 누구보다 최신 연구에 대해서 네. 계속 지켜보고 있는 주제.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교수님. 아까 공진님께서 네. 100만 탈모인들이 기다린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얕잡아 볼 문제가 탈모인들이 아니다. 아닙니다. 아, 그렇죠. 얕잡아 맞아요. 볼 문제가 아니고 와, 국내 탈모 야. 1000만. 탈모. 일단 그 탈모에부터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탈모란 무엇인가? 털이 떨어진다. 그치, 나간다. 근데 네. 모두의 머리카락은 떨어집니다. 원래는 다 떨어지죠. 아기도 떨어집니다. 네. 네, 다시 나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탈모는 내 생각보다 많이, 정상보다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게 기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하루에. 정상인이면 50에서 100개인데 네. 100개 이상이다. 네. 그러면 머리가 떨어진다. 아. 정상보다 많이. 머리가. 탈모. 탈모의 종류도 다양한 종류들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남성형 탈모야. 그렇죠. 두 번째는 여성형 탈모고, 그렇죠. 세 번째는 스트레스성 탈모다. 아, 예, 원형 탈모. 예, 원형 스트레스성 뭐 원형 탈모. 왜냐면 저건 비정상적이니까 뭔가. 맞습니다. 탈모의 종류도 되게 많아요. 이거 말고도 휴지기 탈모, 임신성 탈모,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탈모들이 있고 네. 얘네들의 원인이 다 다를 수 있다. 아. 그리고 치료법도 좀 다를 수 있다. 거기에 어떤 원인들이 있을까요? 엄청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크게 보면은 네. 이 정도를 아. 우리가 파악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네. 유전이 정말 큰 영향을 준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얼마나 큰지를 알기 위해서 한 연구가 있더라고요. 아, 네네네. 유전을 위해서 좀 유명한 연구. 일란성 쌍둥이. 둘 사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남성 일란성 쌍둥이 92쌍을 네. 조사했습니다. 뭐 탈모인이든 아니든 일단 모았어요.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의 어떤 모발과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본 거죠. 그래서 여기서 92쌍 중에 같은 머리 상황을 가진 쌍둥이가 몇 퍼센트 정도일까? 92쌍 중에. 이 일란성 쌍둥이가 79% 정도. 생각보다 낮구나. 네, 21%는 뭐 1탈모 1정상. 저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21% 가. 예. 일란성 쌍둥이가. 유전만이 다는 아니다. 어떤 게 차이를 만들었을까? 둘에. 자, 이게 바로 술, 담배 안 하기.jpg. 스트레스 없애기.jpg.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눈에 띄게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이거를 좀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어서 네네. 다양한 요인들이 또 있어요. 네. 프론탈과 템포랄 버텍스가 있는데 네. 프론탈은 앞, 템포랄. 템포랄은 이 M자 옆인데 요쪽. 네네네. 그리고 여기는 정수리. 볼텍스. 네, 정수리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유전은 영향을 준다. 유전은 영향을 주고 나이도 영향을 준다. 네. 담배에 영향 준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좀 재밌는 거를 보면은 아이를 낳으면 앞쪽에 머리가 빠진다. more children. 아이가 많으면. 와, 아이를 많이 낳으면은. 네. 그리고 네. 카페인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커피 많이 마시면. 나 커피 마시는. 나 많이 먹는데. 그리고 살을 너무 많이 빼면. 내가. 너무 많이 빼면.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 다이어트. 네. 그리고 뭐 운동을 한다거나 네. 뭐 되게 재밌는 게 많죠. 여기 이런 것도 있어요. 돈을 많이 쓰면 M자가 된다. 반대 아니에요? 원래. Increased money spent. 네네네. 그리고 재밌는 게 술을 한 주에 4개 이상 먹으면 상승. 그렇죠. 근데 술을 안 먹으면 상승. 그러니까 좀 마셔야 돼. 인류는 탈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기적으로 약간의 술을 마셔야 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네, 이거는 그냥. 제일 어려운 미션이죠. 네, 맞아요. 네. 진짜로. 예, 그리고 뭐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 네. 관련이 있고 모자는 관련이 없다. 모자 관련이 없어요? 네, 이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 쌍둥이 연구, 네네. 92쌍의 쌍둥이를 한 그 연구에 한해서 있는 얘기고 네네.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 거죠. 다만 좀 참고할 여지가 확실히 있긴 하죠. 예, 좀 그렇죠. 우리의- 참고해야죠. 근데 치료는 아니잖아요. 네네.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고 어느 정도 예방을 하기 위해 생활 습관을 생각하는 거지 치료법이 뭐가 있을까요? 탈모의 치료 방식은 네. 일단 전문의 상담하고 치료하는 게 짱입니다. 다만 네. 이 중에 이제 가장 사람들이 기대하고 또 걱정하는 게 뭐냐면 바로 1번
먹는 약. 부작용 때문이죠. 맞아요. 부작용에 대한 걱정. 예. 부작용이 네. 많다고 들었어요. 일단은 먹는 약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성분이 바로 피나스테라이드, 두타스테라이드라는 아, 거예요. 네네네. 이게 딱 전문약이에요. 네.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지 탈 수 있는 약이고요. 효과가 있는 전문약인데 연구한 그 역사부터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네, 좋아요. 옛날부터 사람들이 네. 탈모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1940년대에 새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나오는데 1942년에 네. 나온 논문인데 여기에서 이런 언급을 합니다. 물리적 거세가 탈모를 안 일으키는 것 같다. 이거를 좀 유심히 파보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여기에 황금이 있지 않을까. 네. 파보는데 1974년에 줄리안 바르드 맥리 이분이 이제 사이언스지에 1974년에 발표를 하는데 네네. 저 구에베 도세라는 네. 네. 어떤 유전적 질환이에요. 아. 근데 저게 어떤 질환이냐면 저 다 소년이에요. 지금 사진이. 소년인데 성기가 없이 어? 거의 안 보이게 성기가 거의 안 보이게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사춘기 때쯤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저 구에베 도세라는 질환을 앓는 사람들의 특성이 네. 전립선이 굉장히 작아. 보통 전립선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서 문제가 생기죠? 전립선 비대증. 그렇죠. 이제. 커져서 문제잖아요. 어. 그래서 전립선이 작은 게 사실 괜찮은 거죠. 그쵸, 그쵸, 그쵸. 그리고 머리카락이 많고 안 빠지는 거야. 저 연구를 보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안 있지. 누가 움직이기 시작할까? 천만 탈모인들이. 머리가 안 빠진대잖아. 이거 막 해도 막 빡빡하잖아, 지금. 네. 수많은 사람들도 연구를 하고 네. 일단은 이 박사님이 네. 저걸 좀 더 깊이 파보니 네네. 왜 그럴까? 네. 저 현상이 왜 일어날까 보니까 남성 호르몬을 테스토스테론이죠. 네. 저거를 네네.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네. 변환시키는 대사시키는 게 보통 사람의 작용인데 아까 말한 구에베 도세라는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네. 저 DHT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 왜냐? 5알파 리덕타제라는 효소가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와, 저 효소가 결핍되면 저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일반 사람들은 저게 잘 되잖아.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돼? 결핍되게 해줘야지. 결핍되게 해주면 되잖아요. 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안 빠져. 맞습니까? 약사 선생님. 네, 그런 마법 같은 네. 얘기.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그런 질환들도 네. 치료할 가능성이 생기겠죠. 네네. 저 이야기를 누가 움직였을까요? 네. 두 질환 중에 뭐부터 움직였을까? 아무래도 이제 전립선을 먼저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네.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죠. 머크라는 글로벌 제약사에 네. 근무하는 로이 베글로스라는 분이 저걸 가지고 억제하는 애를 찾아냅니다. 5알파 리덕타제도 타입 1, 타입 2 효소가 있는데 네. 타입 2 효소라는 거를 억제시켜서 DHT를 결국 안 만들게 해주는 얘가 뭐다? 피나스테라이드. 피나스테라이드. 인류의 역작 1992년 피나스테라이드가 네. 개발됩니다. 근데 아직 뭐였다? 탈모 아닙니다. 아, 네. 아, 그럼요. 전립선 비대증을 네, 치료하는 거죠. 전립선 비대증이고 네. 얘가 5mg에 대해서 네. 먼저 US FDA의 승인을 받은 거예요. 약으로 나왔다는 건 그 엄청난 관문, 안전성과 그 유전, 이 수많은 관문을 통과한 그렇죠. 거거든요. 임상 실험들이 다 통과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걸 성공했다는 것은 네. 탈모에 대한 길이 굉장히 열렸다는 걸 뜻했고 아,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죠. 1992년에 전립선 비대증이 나오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1mg으로 써도 머리가 나는 효과는 있으면서 부작용은 좀 줄어드는. 아, 딱 좋네. 그래서 아무튼 두 개는 뿌리가 같다. 아,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도에 식약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나왔는데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효과가 있나.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연구보다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가져왔습니다. 성인 남성 한국 126명을 대상으로 네. 실험을 했습니다. 몇 퍼센트의 환자가 개선됐을까요? 85%. 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효과가 있다는 걸 굉장히 입증된 약이다. 그렇다면 이 약이 단가 아니라 피나스테라이드 이후에 두타스테라이드라는 네. 약이 개발되는데요. 네. 네. 효소를 억제한다 했는데 걔는 타입 2만 억제한다고 잠깐 말했어요. 그럼 저건 타입 1을 억제하나? 1, 2를 다 억제. 아, 다 억제한다고? 근데 이제 탈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애가 2야 사실. 네. 근데 확실한 건 저 두 개의 성분이 모두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효과가 있는데 이제 이쯤에서 가장 궁금해지는 게 있죠.
부작용. 아, 맞아요. 부작용. 아무래도 호르몬과 관련돼 있는 거다 보니까 네네네. 우리 뭐 생식이라던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걱정도 많고 실제로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네네네. 관련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US FDA에 이제 있는 데이터입니다. 프로페시아 복용군과 위약군이 있어요. 아, 위약군은 그러니까 약을 먹는데 성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플라시보. 네. 그리고 프로페시아 있는 차인데 성욕 감퇴 1.8%. 근데 위약군에서 1.3%. 그리고 발기부전 1.3%, 0.7%. 사정장애 1.2, 0.7. 945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맨 밑이 총합이에요. 아, 네네네네. 36명. 감퇴가 되신 분의 네, 퍼센트. 네. 그래서 저 정도의 일단은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고. 아, 네네네네. 근데 이거보다 더 관심을 갖는 부분들이 있죠, 사실. 바로 생식과 관련되기 때문에 네. 후손에 영향을 미쳐요. 아, 맞아요. 맞아요. 요 그 워닝이 딱 있어요. 네. 약을 보면은 프로페시아라는 정제가 깨지거나 이렇게 갈려 있을 때 얘를 다루면 안 된다. 아, 그러니까 이게 평소엔 코팅이 돼 있는데 네네네. 얘가 이렇게 갈려서 이 성분이 노출되면 안 된다. 네네네네. 왜냐면은 어떤 그런 임신에 있어서 포텐셜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아, 그러네요. 남자 아이를 가질 때 뭐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이 문구는 FDA 지금에서 가져온 거죠. FDA 그 승인받은 그 그렇죠. 내용을 네. 굉장히 보수적으로 넣어야 돼요. 명확한 데이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 문구가 왜 들어갔는지를 네네.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동물에서 시험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이 투여를 했어. 네. 그러면 최대 혈중 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명 네, 중에. 네. 그렇죠. 네. 그거 대비 동물한테 투여를 해본 거야. 네. 쥐한테 그 최대 혈중 농도 대비해가지고 킬로그램 이렇게 따져서 네. 488배를 투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네. 다음 세대를 낳는데 문제가 없었어. 그냥 임신한 원숭이에 네. 네네. 직접 투입. 930배를 정맥 투여. 다음 세대 문제 없었어요. 그 다음에 12만 배 경구 투여. 임신한 원숭이가 저 정도를 먹었어요. 네. 근데 다음 세대 암컷을 낳았어. 거기 문제 없었어. 근데 수컷은 일부가 요도 및 열림증이라는 그런 질환을 얻었는데 이게 수술로 치료 가능한 요 정도다 데이터는. 네. 이건 근데 어디까지나 동물 실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 남성이 일반적인 양을 먹이고 이제 정액에 얼마나 성분이 남아 있느냐 이걸 본 거죠. 네네네. 그래서 봤는데 35명을 대상으로 6주간 네. 하루에 1mg씩 먹었을 때 60%가 정액에서 검출이 안 됐고 40%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정액에서 그 1.52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가 있었어요. 네네네네. 근데 얘가 5ml가 여성에게 100% 흡수됐다고 가정을 했어요. 가정했을 때. 부작용이 안 난다고 확인된 용량보다 네네. 그 흡수가 100% 돼도 750대 낮아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날 확률이 거의 적다, 이건. 그죠, 복권에 당첨될 확률 수준이라는 얘기야.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식약처에서는 보수적으로 써야 되니까 네. 만에 하나 때문에 쓴다라는 얘기. 임신 계획이 있는 분들은 좀 휴약 기간을 두셔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몇 개월간 조심해서 왜- 조심해서 나쁠 게 없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 상으로고 아, 그렇죠. 우리가 그냥 글로 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사 선생님들에게 제가 직접 또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작성한 어떤 리포트들을 좀 봤어요. 아, 네네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이 약은 어떤 전문의의 지도하에 한다면 굉장히 안전한 약 같다. 피나스트라이드, 두타스트라이드 했고 이제 바르는 약이죠. 먹는 약은 여성에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럼 바르는 약은 약간 여성에게 많이 쓸 수 쓰입니다. 있는. 2번 미녹시딜이라는 약입니다. 바르는 약이고요. 아, 네. 아까 먹는 약도 네. 탈모약으로 먼저 개발됐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이제 그 아까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비대증이었죠. 네. 얘도 처음에 탈모약으로 개발되지는 안 않았겠죠. 났겠죠. 네. 뭐였죠? 뭐였을까? 미녹시딜이라는 약이 네네. 고혈압약. 이게 1970년대 굉장히 연구가 활발했는데 네. 이 연구들에서 어떤 걸 발견을 하냐면 고혈압을 위해 이 약을 쓰는데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야. 무슨 나 알 것 같아. 뭐요? 무슨 털이 나. 뭐야 머리가 나네? 우와 금광이다. 지금 약간 지금 네, 재현 배우인 줄 알았어요. 네. 이게 보니까 왜 그런 거 하니? 네네. 혈압을 어떻게 낮추냐? 저 이온 채널들이 있는데 걔한테 작용을 해가지고 혈관을 넓히는 거예요. 혈관을 넓히면은 혈압이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지겠지. 압력이 그렇지. 낮아지는 압력이 거지. 낮아지죠. 혈관이 이렇게 넓어지면. 근데 그걸 머리에 바르니까
머리에 오는 혈관이 넓어지거나 이러면서 그러면서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는 거예요. 그 영양 공급이 잘 된다. 영양도 그렇고 뭐 성장 인자라던가 머리가 이제 자라는데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네네. 도움 이제 많이 갈 수 있는 거죠. 머리에 그래서 네. 이게 미녹시딜이 고혈압 약뿐만 아니라 로게인, 로게인. FDA에서 바르는 탈모 치료제로 승인을 받고 이거는 여성분들에도 쓸 수 있는 네. 탈모 네네. 치료제로 개발이 됐습니다. 네. 세 번째 뭐가 있었죠? 모발 이식. 모낭 이식술은 처음에 어느 나라에서 개발했을까요? 맞습니다. 터키입니다. 메네헴 오다라 박사님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인데 저 때 시도를 해보신 거지 실제로 수술이 된 건 아니니까. 완벽히 자리 잡지 않았죠. 시도, 첫 시도. 이제 일본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1930년대, 50년대에 이게 정확히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와서 네.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고 있죠. 근데 이게 원리가 뭐고 과정이 어떻게 되냐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되게 좋아요. 쉬워요. 아까 말했던 그 DHT라는 애 있죠? 걔가 이 위에 정수리와 이 M자 쪽을 많이 공격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뒤에는 아무리 탈모가 있으셔도 남아있는 분들이 많죠? 많죠. 네, 네, 그래서 맞아요. 얘를 머리카락을 옮기는 게 아니라 네. 머리카락이 있는 피부를 뿌리째, 피부째. 네, 피부째 잘라서 어. 네, 그래서 모발 이식이라는 단어보다 모낭 이식이라는 게 사실 맞는 거죠. 그 뿌리를. 오, 네, 좋네. 뿌리를 그 피부를 옮기는 거예요. 네네네. 피부를 옮겨. 나무를 그래서- 진짜 아예 갖다 심는 거구나. 그렇구나. 뿌리째. 네, 그렇다. 자, 일단 탈모의 치료 네. 방법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아직은 검증이 더 필요하지만 네. 탈모 연구 기대주. 네네네. 이거 연구 성공하면 노벨 생리의학상과 함께 노벨 평화상, 거기에 경제상, 사람들 수많은 그 경제적 행복을 주면서 그렇죠. 그렇죠. 네, 여러 가지를 네네. 그거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이 연구 기대주. 제가 옛날에 네.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할 때 피부과 병원이랑 협업할 일들이 좀 있었어요. 네네네네. 선생님들이 연구하는 데를 가보면 쥐가 겁나 많아요. 이런 쥐들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는 거야. 지금 오늘 설명드릴 것들이 이 네네. 기대주들이 주로 쥐 실험들이 많고 사람한테 된 것도 일부 환자에 대해서 된 거다. 네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한 것과 굉장히 달리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아직은 부족하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인지하면서 그래도 또 희망은 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첫 번째 성장인자. 우리 인체 내에 이미 있는 것들이고요. 네. 그래서 얘네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 그렇죠. 그게 네. 어디에 맞냐? 피에 있는데 원심 분리를 해서 저걸 딱 분리를 해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저기에 일부가 혈소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저기에 이제 성장인자들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저거를 머리에 이런 데다 주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게 실제로 피부과나 이런 데서 시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성 면에서 어떠겠어요? 좋죠. 왜냐면 내피에서 내피니까. 네. 내피니까. 그래서 안전성 면에서 굉장히 확보가 돼 있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히 구분할 것이 앞에 것들과는 이 효능 면에서 네. 조금 검증될 부분들이 더 많아요. 아주 그래요, 네. 그래요. 그래도 뭔가 가능성, 희망을 준다라는 거.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연구가 계속 나오고 있고 뭐 물론 앞에 것에 비해는 확실히 좀 효과가 좀 떨어지긴 해요. 두 번째, 줄기세포. 줄기세포가 두 가지 방식으로 쓰일 수 있어요. 직접 주입시키는 것. 이게 줄기세포가 어떤 거예요? 여러 세포들이 다 될 수 있는 애잖아요. 네네네. 근데 직접 주입하는 거는 그걸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여러 개로 되면서 얘가 성장인자나 여러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발모하는데 영국에서 전직 권투 선수였던 크리스 와일드 이분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약도 먹고 발라봤는데 탈모를 좀 늦추기는 해도 완벽히 해결되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피부과에 갔다. 네. 그래서 줄기세포를 직접 주입받는 그 시술을 받는데 한 번 트리트먼트 받는데 영국 파운드로 2,00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 원 정도. 약 네네네네. 300만 원 정도. 저분에 한해서 저 정도 효과가 있다고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난 거예요. 그래도 일단은 아예 피부를 잘라서 붙이는 이런 것도 아니고 주입을 한 거기 때문에 뭔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것도 이견이 많습니다. 일시적일 수 있다. 그렇죠. 아직 그렇죠. 데이터가 많이 네, 필요하다. 그리고 N수가 굉장히 적고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줄기세포 직접 주입하는 거 말고 줄기세포를 이용한 다른 방법도 있어요. 네네네. 줄기세포가 기본적으로 어떤 세포죠? 아무거나 막 될 수 있는 애야. 네네네네. 근데 뭐 그걸 굉장히 컨트롤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줄기세포로 머리를 나게 하는
세포로 알려진 모유두 세포라고 있어요. 네. 얘를 만드는 거야. 얘를 만들어서 머리에 이식을 시키면 네네네. 아까 말했죠. 뒷머리 떼다가 위에 붙이면 이거는 한계가 있다 없다? 아, 있다. 이거는 한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없죠. 왜냐면 기술이니까 계속 만들 수 만들면 있고. 되잖아. 연구 결과는 일단 보여드릴게요. 네. 네. 이게 2015년에도 나오고 2019년에는 우리나라 과학자 뭐 연대에서 개발된 그 얘기가 나왔는데 네. 쥐에 있어서 줄기세포를 모유두 세포로 배양을 한 다음에 네. 걔를 심은 거야. 다만 이제 쥐다. 쥐죠. 아직까지 네, 쥐죠. 쥐다. 네. 아직 쥐고 아직 그 연구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 근데 다만 지금도 계속 나오는 연구 결과다. 아, 우리나라에서 또 다른 가능성. 네, 또 다른 가능성. 네. 다음 갑니다. 다음은요. 제누스 카이네즈 억제제. 인산화 효소 억제제인데 네네네네. 이게 야누스 카이네이즈라는 효소가 있어요. 두 얼굴인가요? 두 얼굴? 그렇죠. 야누스 네. 두 얼굴이라 하잖아요. 네네네네. 왼쪽 밑에가 네. 그 야누스 저 카이네이즈. 쟤를 네네. 억제하는 거야. 네. 근데 이거를 네. 가지고 탈모 치료를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고 네. 실제로 이게 효과를 보기도 했어요. 이 야누스 카이네이즈 억제제, 작 작. 억제제는 네네. 조금 아쉬운 게 원형 탈모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랑 좀 다르거든요. 약간 스트레스성에. 스트레스성에 네. 그리고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으로 좀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래서 얘 근데 이미 자가 면역 질환에 쓰는 면역 억제제들이 있거든. 이미 개발된. 네네. 그래서 관절염 치료제, 혈액 질환 치료제 이런 게 면역 억제제로 쓰이는데 이 원형 탈모 일부 환자들에게서 이걸 써보니 네. 바로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것도 원형 탈모에만 한정적인 연구고 안전성 문제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서 더 조사가 필요하고 마지막 한 방법 바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 생명공학적인 혹은 화학적인 약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전기 자극을 활용하는 거 이거는 저희가 탈모 치료의 새로운 길 이거 공진님이 맞아요. 하셔가지고 제가 만들었었죠. 네네. 다만 이걸 짧게 좀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전기 자극을 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자극을 줘서 머리가 나도록 하는 것인데 그거를 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 중에 저런 모자도 개발을 했다. 발모 모자죠. 네, 발모 모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떤 화학적, 생물 공학적 방법뿐만 아니라 공학적 다각도로 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뛰어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이 수많은 방법과 수많은 과학자들, 공학자들의 노력, 이 전 노벨상을. 인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거, 네. 그 열정으로 우리는 We will find a way. always have. 아, 네네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입니다. 늘 그랬듯이. 네. 그리고 이걸 개발한 분은 노벨 생리의학상과 평화상 다 가져가세요. 오늘 너무 마무리까지 너무 좋다. 야, 제발! 오늘 정말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팬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